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이자 20년 젊어지는 비법 저자 우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 우병호 저서 중 재혼도 노하우다 일부 개정 정복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은 표지 재혼도 노하우다 일부 개정 정복한 앞표지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혼도 노하우다 일부 2025년 개정판 소개입니다. 프롤로그. 평소 재혼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었으나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재혼할 상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우선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몇 년 전부터 인터넷 매칭을 위주로 하는 결혼정보회사 사이트를 이용하여 관심 있는 여성이 검색되면 쪽지도 보내보고 메일도 보내봤으나 답변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사이트일 뿐만 아니라 그냥 방치되다시피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해야 맞는 표현일 것 같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 사이트를 통한 정보로 여러 번의 전화를 받기도 하고 만나보기도 했으나 늘 예상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았고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결혼정보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상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메일이나 전화 연락을 통하여 상대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원초적으로 불확실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사람을 만나봐야 안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므로 이건 우리나라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사전에 본인을 제대로 소개하거나 알리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상 인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워낙 부실하여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연하기 그지없어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해답이 없겠구나 하고 얻은 결론은 이러한 방식은 결혼을 성사시키는데 별로 타당한 방법이 못 된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온라인 매칭 형태로 가입한 사이트로부터 탈퇴를 하고 이 방법으로는 재혼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재혼을 한다는 것은 거의 웃기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셔터를 내리는 시입니다. 그렇다고 결혼을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던 중 그래도 비용은 수월찮게 들지만 사람이 직접 매칭시켜주는 결혼정보 회사가 좀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이 회사들은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을 테니까 필시 확률이 좀 있을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하고 이런 중개업을 하는 회사 중 어디가 좋을까 좀 나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다. 가끔 심심하기도 하고 결혼정보회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 호기심도 생겼어. 어느 회사가 좀 더 나은 결혼정보회사인지를 비교하여 알아보는 방법의 하나로 결혼정보회사에 무슨 성향 테스트니 이상형 매치니 하는 유혹의 설문에 부응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었으므로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근무하는 매니저들로부터 가끔씩 정회원으로 가입하라는 유혹의 전화를 이따금씩 받아오던 터였다. 물론 결혼정보회사 입장에서 보면 각종 광고를 통하여 찾아 들어온 예비 고객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회원을 유치할 목적으로 이 유혹의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결혼정보회사를 비교 구분하는 방법은 사실상 이렇게 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셈이다. 그래서 지난해 말경 어느 결혼정보회사에 찾아가서 진짜로 당신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양질의 회원이 있다면 그 증거로 사진이나 몇 장 보여주면 믿고 가입하겠다고 했더니
가입을 하면 보여주겠단다. 그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그곳을 나온 후 이런 오프라인 결혼정보 회사도 믿을 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하고 포기할까 말까 하고 차일피일 그럭저럭 지나던 중 지난 3월인가 인터넷 신문에 내가 평소 알고 있던 결혼정보 회사의 실태와는 사뭇 다르다고 말하는 제법 믿을만하다는 투어의 기사를 보고 그 결혼정보회사에 요모조모 따져보는 문의전화를 했으나 자기 회사로 유혹을 해서라도 끌어들여서 회원으로 일단은 가입시켜야 하는 입장이니 상세히 설명해 줄 리가 없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일면 들기도 했으나 하는 수 없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회사를 찾아가 보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일주일 후 그 기사를 제공한 결혼정보 회사를 찾아갔다. 물론 이런 전화를 받고 자기 회사로 오면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자기들은 다른 회사와 차별화된 그 무엇이 있으니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말 자체도 유혹하는 한 방법이면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반신반의하면서도 다른 뚜렷한 특별한 방법은 없었다. 일주일 후 그 기사를 제공한 결혼정보회사를 찾아가서 지난번 전화통화를 한 그 매니저를 만났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회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하여 유혹하는 행위가 계속되면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우선 회원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사람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증명사진 크기나 여권사진 크기 정도 되는 사진 몇 장 가지고 이런 훌륭한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니 만나게 해주겠다고 어필하는 상담 매니저 K의 말을 듣고 의혹의 여지는 많았지만 다른 회사를 찾아가더라도 별로 뾰족한 방법이 없을 거라고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터라 일단 못 이기는 척하고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등록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결혼정보회사입니다. 사진 몇 장 본 것 때문에 가입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은 그 상대 매니저가 말하기를 올드미스이며 아주 용모가 훌륭하고 재력도 있고 벤츠를 타고 다니는 여성이고 기타 등등 유혹하는 여러 가지 말을 듣고 반은 꿰매 빠진 것이고 반은 과연 어떤 여성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여 언뜻 생각해 보면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뭔지는 당장 알 수는 없으나 일단 부딪혀 보면 여기서 뭔가 재혼에 성공할 가능성의 실마리는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기도 하여 등록을 하게 된 것이다. 그날 여기 회원으로 등록을 한 사람 중에 몇 퍼센트 정도 결혼에 성공하느냐고 물으니 그 상담 매니저가 75%는 성공한다고 제법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하더라. 물론 나중에 안 일이지만 성공 확률은 그쪽 통계로 말해서 30%도 안 된다는 사실 말이다. 여기까지 뭐 그렇다고 치자. 4월 말에 정식으로 결혼정보회사 정회원 가입을 하고 5월 초에 압구정동 명품 숍을 운영한다는 그 여성을 만나보고 난 뒤 나는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앞뒤가 꽉꽉 막혀 뭐가 뭔지 잘 모를 지경이 되고 말더라. 그 후에 미국에서 뭐 교수한다는 사람이 좋다고 하여 공들여 보았으나 한번 만나보지도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다. 이쯤에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정보회사가 과연 어떻게 운영되기 때문에 이 모양이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여 자세히 뜯어보니 결혼정보회사란 게 뭔가 전문성을 갖고 운영할 것으로 짐작했는데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아무런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 그저 고객이 써낸 프로필 페이퍼 가지고 통밥으로 때려잡아 남녀 회원을 서로 연결하여 만나게 해주는 역할 이외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조직이더라는 사실이다.
무슨 시스템이나 전략이나 통계적, 과학적 아무런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가입한 회원이 써낸 프로필에 의존하여 매칭 매니저가 그저 감으로 올릴 법한 사람과 매칭시켜보는 실험만 이래저래 몇 번 해보는 것에 불과하고, 혹 그러다가 마치기라도 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세월이 흘러 잊히게 되고 가입한 회원은 돈만 날리고 지쳐서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마는 결과가 되는 것이리라. 이런 기막힌 현실을 파악한 후 이 사실을 법적 소송을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볼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소송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테고 서로 간의 상처와 사회적 불신만 더 깊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실상을, 재혼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에게 낱낱이 알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굳히고 어떻게 알릴까 하고 그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하던 중, 이는 단순히 필자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마침 인상에 남는 여성 한 분을 소개받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를 글로 써서 알리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이는 생생한 실전 경험담을 있는 그대로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나 재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노하우를 잘 활용, 적용한다면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서는 결혼정보회사의 실상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거의 확실하게 짐작할 수 있게 되므로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이없게 적지 않은 돈을 날리지 않고도 재혼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결혼이나 재혼을 꿈꾸는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이 글을 바친다. 2011년 10월 바다의 전설 우병우. 이때 상담 매니저와 매칭 매니저와 인터뷰한 내용의 요지입니다. 1.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이혼을 준비하고 이혼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충동적으로 이혼을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혼을 한 여성의 70% 이상이 전업주부였다는 추정치가 말해주듯이 먹고 살 능력이 거의 없어 생계 유지가 힘들게 된 사람들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두 번째,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 여자로 보여질 매력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자기 몸을 꾸밀 마음의 여유나 물질적인 여유가 있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여성이 결혼 상대인 남성에게 여자로 보여질 매력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혼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다. 세 번째, 전업주부로 지내다 보니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는 점이다. 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혼 준비를 장시간 진행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을 갖추는 일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열심히 공부하고 느껴서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강하고 심도 있게 이혼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권하고 싶다. 네 번째, 각자 나름대로 사정과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재혼 상대에게 보상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보나 이치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이없는 모순된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지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 이 우리 한국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내용이고 이미지일 겁니다. 5. 재혼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남녀 성비 불균형도 한몫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혼정보회사마다 천차만별이긴 하나 일반적으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한 여성이 70%, 남성이 30% 정도 되고 인터뷰에 응한 매니저가 근무한 회사는 여성이 55% 정도 되고 남성이 45% 정도로 비교적 이 매니저가 근무하는 회사는 성비 불균형이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재혼에 성공한 여성들의 공통점은 상대 남성의 경제력에 대한 포커스가 없었다. 즉 돈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았다는 점과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배려심과
교양을 갖췄고 상식과 기본 자세가 갖춰져 있다는 점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다. 한국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문제점들 때문에 재혼 성공률이 본 필자의 짐작으로는 1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이 이런 잘못된 현실과 잘못된 생각을 바꿔서 정말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인생살이의 자기 혁신의 시발점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이 책을 썼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을 통하여 결혼이나 재혼을 꿈꾸는 당사자들은 이 책의 내용에 자신을 대비시켜 비추어 봄으로써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무엇을 어떻게 고쳐서 자기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가를 가늠해보는 중요한 성원 전략 참고서로서의 활용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본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결혼을 하고자 꿈꾸는 사람은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상대를 보는 눈을 가지려면 적지 않은 인생 공부와 연구를 해야 한다. 상대를 보는 눈을 갖춤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바르게 갖추라고 강하게 권하고 싶다. 자기 자신을 갖추는 일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습니다만 우선 건강한 몸을 만드는 일과 건전한 정신을 갖추는 일을 1순위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수준과 형편을 고려하여 합리적 판단을 하고 거짓 없이 진실되게 상대와 교류를 실천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본다. 이게 출간하기 전 2020년 04월 바다의 전설 우병우 2025년 개정 정부판을 내면서 20년 젊어지는 카페 소개를 넣었습니다. 제목 차례를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자 소개 우병우 프로필 저서고 프롤로그는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프롤로그가 거의 전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3번 스토리 요약문 성격 묘사, 스토리 요약문 주요 등장 인물 성격 묘사. 왜냐하면 각각 성격 묘사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바탕에 깔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다 틀리거든요. 스토리 본문 전편 1. 나 WPH 프로필 2. 첫 번째 선 본 사람 김 HJ 프로필 세 번째 김 HJ 선을 본 느낌 4. 두 번째 소개받은 사람 EYH 프로필 메일 5. 세 번째 소개받은 사람 김 YS 프로필 선본 인상 6. 네 번째 소개받은 사람 EYJ 프로필 첫 번째 만남 7. EYJ 씨와 두 번째 만나는 날 교환 문자 메시지. 만나기 위해서 교환 문자를 주고받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만나면서 서로 간에 의사교환했던 걸 생생하게 다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큰 5번 재혼 환경에 대한 현실과 재혼 성혼 비결. 여기서 우리 사회가 처해진 현재의 재혼 환경에 대한 현실과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잠깐 짚어보기로 하자. 여기서 필자가 직접 경험하고 조사 분석한 사실을 토대로 성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간단한 팁인 노하우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큰 6번 스토리 본문 후편입니다. 이제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여섯 번째 소개받은 사람 김 SJ 프로필 교환 메시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김 SJ 씨와 첫 번째 만남. 3. EYJ 씨와 세 번째 만나는 날. 4. 김 SJ 씨와 두 번째 만남. 5. EYJ 씨와 네 번째 만나는 날. 6. EYJ 씨와 다섯 번째 만나는 날. 7. 정 SI 프로필 만난 느낌. 8. EYJ 씨와 여섯 번째 마지막 만나는 날. 6번 만나고 나는 하고 싶었는데 무슨 4주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 안 됐습니다. 큰 7번에 에필로그. 그 다음에 20년 젊어지는 카페 소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이거는 충남 보석사 입구 천년숲에서 2005년 8월 2일 오후 1시 55분에 촬영한 본 필자의 그때 당시 모습입니다. 이 책을 구하려면은 교보문고에 접속하면은 이북 또는 POD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에 접속해서 필자 성명 우병우를 검색하거나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를 검색하면 바로 뜹니다. 그리고 이 책은 여러분에게 아마 수백만 원의 효과를 있고 또 재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현실을 파악하는 데 대단히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재혼도 노하우다 일부 책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